이소소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이 영상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아무런 컨셉 없이 12월 1일부터 있었던 일을 그냥 담아봤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사운드에 공백이 없을 정도로 말이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으니 귀에서 피가 나길 원하지 않으시면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구독 취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독 취소하지 마요. 내쳐진 것 같다고요. 저는 여러분께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독 취소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몇 달 전에 사실 근처에 메가커피가 생겨가지고 생길 때는 좋아라 했는데 커피가 너무 써요. 기본 투샷이 너무 써서 항상 연하기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 많은 메뉴들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커피 종류는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큐브 라떼 하나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메가커피의 최고 메뉴는 단연컨대 감자빵. 아침에 먹으면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 12월 5일 일요일은 제1PT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장소가 회사에서 멀지 않아서 회사 잠깐 나왔다가 담요랑 시계랑 챙겨가지고 택시 타고 시험장 가는 중이에요. 12월 치고는 춥지 않아서 다행. 하지만 체온이 너무 낮게 나와서 3번째 따는. 왜 남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시험을 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비싼 응시료를 지불해가며 스트레스를 다소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벌써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포기하는 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험장 3층이네. 계단 싫은데. 시국인지라 소독 티슈로 손도 닦고 칙칙 뿌려서 손 소독도 하고, 아무튼 방역은 철저히. 제가 치는 제1PT 2급 시험은 독해, 청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서 답안지를 2개 작성하는데 신기하게 답안지를 처음부터 다 나눠주고 시작하는 시험이에요. 인적사항이 다 적혀있는 OMR 용지에 연필이나 샤프로 표시를 하면 돼서 사실상 답안지를 교체할 일은 없습니다.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답안지 윗부분 꼬다리 저거 하나 남기고 시험지까지 전부 제출합니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직 8시가 안 됐죠? 사실은 출근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했어요. 진짜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파견 근무를 가라고 하지 모양. 사실 마음이 갑자기 급해졌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뭐 일주일 파견 근무 가는 거 일주일 전에 알려주는 거 사실 되게 일찍 알려준 편이거든요. 갑자기 바빠졌네요. 게다가 이번 파견 야간 근무라네. (7시 20분) 3일째 저기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제가 3일이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 이유는 당장 내일부터 있을 파견 근무가 원인이죠. 안 그래도 바쁜 12월인데 파견 근무라니. 이렇게 좀 해놓고 가야 다녀왔을 때 미래에 제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3일 연속으로 지금 굉장히 밀도 있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라니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걱정이 많이 되지만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리고 걱정하던 결제건은 다행히 잘 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안에 결제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를 하고 이제 파견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 중에 하나가 진짜 내 성격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생각. 특히 뭐 이렇게 일상적인 걸 할 때는 괜찮은데 올해 지금 막 파견을 갑자기 이렇게 막 나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이렇게 팍 생겨서 그거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올해 2월로 망근을 한 지 정말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10년이 다 됐는데 무려 10년 차, 이제 11년 차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기면 막 속에서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안달복달 하는가. 왜 나는 10년 차에도 뭔가 이렇게 초탈해지지 못하고 초연해지지 못하고. 그래 뭐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지, 근데 뭐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남들한테는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주면서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 내 성격, 내가 제일 싫어한다. 그런 뭐 깨달음. 그래서 근데 아마 이게 태생이 그런 태생이라 20년이 된다고 해서 내가 막 20년 차니까 이제 뭐 안심하고 뭐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아마 못 살지 않을까. 되게 피곤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물론 이제 1년차와 10년차의 다른 점은 1년차 때는 이제 막 내가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다 티가 났지만 지금 주변에서는 잘 모르겠대요. 제가 되게 그 일 조용히 잘 처리했잖아, 잘 진행됐잖아 라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 그때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똑바로 안 되면 어떡하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그제서야 지나고 나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요지는 몇 며칠 또 갑자기 그렇게 일을 팍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 영상은 한 달이 지난 후에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아마 업로드 할 때는 그때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조금 더 내려놓고 좀 편한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니. 좀 있으면 40살인데 너 좀 더 내려놓고, 이제 부록이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남긴 했지만은 1년하고 조금 더 남긴 했지만 미혹되지 않게 좀 흔들림 없이 삶을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12월이라서 자주 드는 요즘이에요. 근데 지금 팔뚝살이 너무 많이 쪘어. 내가 지금 살이 어디서 쪘나 했더니만 허벅지는 오히려 안 쪘던데, 허벅지는 뭐 더 이상 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팔뚝살이 엄청 쪘더라고. 뱃살이랑 팔뚝살이. 신랑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공복 유산소에만 신경 써라 했는데, 나는 유산소가 힘든 게 아니라 나는 공복이 힘든 거야. 공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공복이 있어야 공복 유산소로 하지. 아무튼 내년에는 살찌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결론은 또 그렇네요. 짜잔. 자, 8시 반에 퇴근합니다. 3일 연속으로 아침 초과 근무, 저녁 초과 근무를 하느라 진이 다 빠졌어. 하지만 걱정했던 거 일단 오늘 다 클리어. 이제 무사히 맘 놓고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견 근무 나가 있는 동안 냉난방기, 그러니까 에어컨 청소를 하게 되어가지고 책상을 좀 이렇게 싹 치웠어요. 짐을 저 사무실 구석에다가 뒀습니다. 웃긴 건 근데 그 일정도 내가 잡았는데 일정 다 잡고 나서 파견 근무가 결정되는 바람에 나 없을 때 해야 돼. 약간 좀 민망하네.
담당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내일 오전 쭉 쉬다가 오후에 저녁에 출근을 할 거예요. 과연 어떤 박연 근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안녕. 아침에 일어나서 차 이렇게 우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히히. 뜨거워. 가 우러나는 동안 오늘의 첫 끼니는 낙곱새. 낙곱새입니다. 아주 점심부터 호사스럽게 시작해볼 거야 오늘. 물을 별로 안 넣었는데 이게 야채랑 이렇게 재료들에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더 줄여야 되는데. 비주얼은 별로 맛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벌써 두 번째 사 먹는 거라는 거. 잘 먹겠습니다. 출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벌써 트리가 생겼구만. 펌바고고 나서 처음 찍는 야경. 이 시간에 출근을 하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진짜 없네. 편하다 편해. 근데 너무 낯설어. 이상해. 도착했구만. 업무는 무사히 끝났고 야근하는 동안 낮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 좀 이것저것 일정을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피부과 가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집들이 가기. 웰컴 드링크란 양송이 스프인 것으로. 맛있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동네 산책을 좀 하려고요. 평창동입니다.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게 은근히 이쁘더라고요. 히히. 너무 예뻐. 잘 나오네. 장난 아니다. 근데요? 찍어줘야 해. 그리고 돌아와서 루미 큐브라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지금 룰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우지, 집들이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어. 다음에 갈 때 루미 큐브 공부 좀 해갈게. 그리고 세 번째 야근이 끝나고서는 미용실에 왔습니다.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고 곱슬이 엄청 심한 편이라 맨날 뿌리 매직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잘 안 돼서 매직을 해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냥 웨이브를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매직할 때는 막 4시간씩 걸렸는데 웨이브는 1시간 20분 만에 끝나는 것이야. 난 이제 앞으로 웨이브의 길을 가기로 했어. 하지만 전 머리를 밤에 감고 자기 때문에 이 밤하는 금방 풀릴 것이에요. 야근 마지막 날에는 피부과를 한 번 더 갔고 이제 복귀하기 전에 낮밤 바뀐 게 조금 적응이 안 돼서 오전 반가를 내고 오후에 출근을 하는 중인데 출근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랜만에 카페 놀이를 하려고 칠곡상해라는 커피숍에 왔습니다.
진짜 이날 어마무지하게 추운 날이었는데 칠복상이가 크림 라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크림 라떼는 또 아이스로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막 들들들 떨면서 먹었네. 칠복상의 커피도 맛있고 직원분도 친절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기분 전환을 하러 속초를 다녀왔고요. 여행 브이로그는 빨리 업로드하지 않으면 점점 하기 싫어지고 감정도 기억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편집을 하려고 다시 카페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왜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는 것이야. 아무튼 이 커피숍은 데어유고라는 커피숍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주택가에 자리를 잡았지만 커피가 맛있다고, 특히 플랫 화이트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나름 손님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대로 플랫 화이트가 맛있었고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디저트가 그냥 꾸덕꾸덕하고 꽉 찬 맛이었어요. 이소소는 폭풍 편집 중. 올해 크리스마스 실은 놀면 뭐하니 키링이구만요. 시간이 계속 안 나서 상반기에 치러받았던 치아 정기검진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브엔 치과지. 33만원짜리 견적을 받아오긴 했지만 치과에서 33만원이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눈물 좀 닦자. 그러니까 70분 걸린다고 했으면 딱 70분이 걸려야지. 왜 50분 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는 거예요? 네? 씻고 왔습니다. 치느님이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씻었다는 것은 먹고 나서 바로 눕겠다 라는 저의 빌드업인 것이죠.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예쁜 그릇에 담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이지 제가 이것만 먹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짐 정리를 하고, 그리고 27일 월요일에는 친구네 집에서 술 한잔 하기로 해가지고 픽업해서 집에 가는 길인데 세상에 티코를 웬일이니 웬일이야. 올리 그거 파스타가 되니까 짠. 기분 좋아. 튼 거죠 지금. 뭐 노래라도 틀어? 나 계속 김건모 노래 띄고 하고 있잖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면을 넣고 다시 끓인다는 거죠. 알리오 올리오.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맛있겠다. 그니까 장난 아니겠다. 그니까. 맛있어. 마켓 걸릴 거예요. 마켓컬리는 괜찮죠? 지글지글 끓는 소리는 뭐 참지. 공부할 때도 즐겁게 공부하지 못해.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맞아. 특히 이번에도 그 얘기 들었어. 나는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임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주임 되게 대차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티는 안 내죠. 연차가 쌓였으니까. 이 옷은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구나. 진짜. 홈쇼핑에서 5세트 막 이렇게 주고 산 건데. 그러고 보니 이 테이블이랑 이 접시도 이사 올 때 내가 선물로 준 거네. 뷰가 이렇게나 예쁜 집이었는데 이젠 놀러를 못 온단 말이지. 아쉽다. 오늘은
발을 쉬는 날인데 뭘 할까 하다가 예전부터 제가 이케아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차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이케아를 한번 가기로 했어요. 아, 겨울이라 그런가 이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그러면 출발! 이케아까지 무사히 왔는데 길에 덤프트럭이 너무 많아. 무서워 죽을 뻔. 이케아에 들어가면 초입에 이런 노란색 가방이 있어가지고 얘를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쇼룸을 같이 좀 보실까나? 근데 쇼룸을 보고 있으니까 예쁘고 정갈하고 좋긴 좋은데 물론 내가 이것들을 사려고 온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것들을 사는 날이 언젠가 오긴 올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게 그렇게 막 기분이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두고 지낼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겠죠? 이고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랬어.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갖고 싶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높은 책상을 보면 환장하거든요. 우리 집에 내랑 같이 가자. 이런 깔끔한 부엌 너무 갖고 싶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녀석을 사러 온 거예요. 네, 물론 이 녀석만 사진 않았습니다. 조명은 조명대로 모아놓고 꽃은 꽃대로 모아놓고 이런 창고 같은 공간을 지나면 이제 계산대가 나오는 거예요. 안 산다며? 보기만 할 거라고. 나름 공복 유산소를 끝내고 첫 끼를 먹었습니다. 회전초밥.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케아에서 산 거 이거는 채소 탈수통, 이거는 후라이팬이랑 냄비 덮는 뚜껑 3종 세트인데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포개지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좋고, 냄비 받침, 그리고 머그잔 뚜껑, 이거는 뒤집개, 그리고 접시 하나, 그리고 오늘 제일 사고 싶었던 거는 이 잔. 이렇게 생긴 잔을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격도 2,9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2개 샀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거를 사왔네요. 사실 오늘 가서 왠지 아무것도 안 사올 것 같았는데 사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샀어요. 운동 갑시다. 운동! 쉬는 날 쇼핑하고 운동이라니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가 운동 끝나고 조금만 덜 먹었어도 내가 널 칭찬해줬을 거야. 오늘이 12월 29일 2021년도가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타이밍에 내년도 다이어리를 풀어보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도 다이어리 새로 사는 거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전 맨날 똑같습니다. 양지사에서 나온 다이어리 사고
그때마다 조금 긴 사이즈를 사느냐 아니면 작은 사이즈를 사느냐 그게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은 기준은 없고 그냥 그 다음의 다이어리가 내가 이때까지 못 써본 색깔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사요. 있는 것 중에 색깔이 제일 끌린다. 그러면은 그 색깔로 사요. 색깔에 따라서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컬러는 처음 보는 컬러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조금 더 큰 거를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번에 파견 근무 이제 두 번째 야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제가 첫 번째 파견 근무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파견 근무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다이어리를 리그장을 챙겨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대기하고 일하면서 썼던 거 다시 보고 또 있었던 거 쓰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확실히 나는 되게 기록에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기록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록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정리하면서 좀 안 보는 책들은 싹 다 박스에 넣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 여행 책들만 좀 남겨뒀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꺼내보면 좋아서. 그래서부터 막 뒤죽박죽 섞였는데 뭐 도쿄, 사가 이것도 도쿄를 제일 많이 갔으니까 홋카이도, 뭐 제주도, 오사카 요것도 도쿄예요.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이게 다 도쿄예요. 이거 봐봐. 모든 요일의 기록이래. 이거 봐봐. 다이어리 막. 근데 2019년도 다이어리 어디 갔지? 이게 도쿄 기록한 책들인데 맨 처음에 저기 아까 봤던 저 흰색 표지로 된 하드북 사진첩은 포토북은 저기는 그냥 사진만 있어요. 글이 없어요. 근데 글이 없으니까 좀 너무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섯 번째 도쿄죠 벌써? 이건 일곱 번째 도쿄예요. 다섯 번째 도쿄긴 한데 이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를 좀 담은 책이고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담은 책일 거예요. 이렇게 쭉 담은 책이고 이거는 버전 2. 이건 왜 이러냐면 이걸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너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보여주기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좀 싹 정리해가지고 여유롭게 다시 만든 책. 근데 이 책이 되게 좋은데 나는 더 두껍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아마 퍼블로그라는 그런 회사지 싶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페이지 수에 제한이 있었어요. 100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안 되나? 막 그런데 나는 그때 이미 도쿄를 이게 7번째, 8번째 막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더 넘어가야 되고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스냅스로 다시 돌아왔죠. 2권이에요. 나름 제목도 막 이렇게 그저 도쿄. 이거는 디파트 도쿄. 왜냐면 이게 앞에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이야기고 이게 아마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그리고 제가 딱 도쿄를 10번을 딱 채우고 당분간 도쿄를 안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터였어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코시국이 되는 바람에 10번은 지금 몇 년을 못 가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도쿄를 당분간 떠나겠다라는 의미로 디파팅 도쿄 허세 장렬 막 그랬었는데
스냅스는 페이지가 많은 것도 좋은데 확실히 이렇게 쫙쫙 넘어가요. 그래서 좋아. 쭉쭉쭉쭉. 와, 이거 도쿄 디즈니시.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는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그냥 기내에서 편하게 이렇게 자려면 마스크가 필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마스크는 좀 끼고 다녔어요. 황사가 심하기도 했고. 15기타자와 이렇게 이때 할로윈이어가지고 막 이런 거 있고. 근데 요렇게 포토북을 만들었을 때는 사진이 다 세로로 들어가서 그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 되게 좋아해가지고 일본 가면 편의점 음식 주로 많이 먹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어가지고 오른쪽 사진은 한동안 배경화면으로 많이 썼던 사진인데 이날 여기가 오모테산도쯤인데 하늘 색깔이 진짜 이랬어요. 진짜 이뻤어. 여기는 나카메구로에 생긴 스타벅스, 엄청 큰 스타벅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론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건 인디아나 존스. 복죽도 좋았고. 도쿄는 주로 혼자 가는 걸 좋아했고 이게 아마 9번째 갔을 텐데 이때는 제가 일루미네이션 투어, 도쿄에 되게 일루미네이션을 크게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서 그거 보러 가고 싶다고. 이때도 되게 일 많을 때 진짜 한참 경무의 아이콘처럼 일할 때였는데 그랬었지. 요거 도쿄돔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이거 롯본기 미드타운 일루미네이션. 이게 1등. 이게 진짜 실물로 보면 진짜 이뻐. 도쿄타워. 이때 제 핸드폰이 아이폰 6S인데 아이폰 6S가 야경에 너무 취약해가지고 도쿄타워가 막 불타고 있고 막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도쿄가 아니니까 이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지만 아이패드에서 다이어리를 정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한 해를 훑어볼까 싶어서 1월 달에 새로 발령 나가지고 아무튼 감사하게도 먹을 걸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 이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지. 근데 여기 2월 달에는 이제 제 브이로그에도 나오지만 너무 1월 달에 많이 먹어가지고 2월 달에 한 달 거의 내내 걸어서 퇴근을 해봤지만 걸어도 안 빠져요. 3월 달에는 요가 학원이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요가를 다시 열심히 다녔고 4월에 다시 끝났지. 요가 4월쯤 요가가 이제 남은 게 다 끝났고 요때 차를 샀지. 차를 산 이후로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니게 된 것이 올해의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5월달에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운동을 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6월달에 더워지면서 운동 안 하고 7월달에 스쿼트만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게 이제 다 스쿼트를 다시 좀 똑바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운동을 안 하진 않거든요. 더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져서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약간 좀 화려하게 한 거는 운동을 좀 한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거 여기 이제 실명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모자이크를 좀 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어제는 좀 기록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일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계속 외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완전 칼퇴근을 해버렸고 계속 지금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브이로그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올해 업로드한 영상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또 나름 업로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은 일상 브이로그라고 해서 되게 뭐 컨셉이나 기획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지만 올해 처음에 브이로그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조금 주제를 가지고 해보자. 국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앱 등이니까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관련된 그런 영상 그리고 제가 또 상반기에 차를 사게 되면서 차린이로서 특히 이제 레이라는 경차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 그리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나왔던 맛집 추천 영상 같은 거 이거는 이별의 왈츠를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하고 있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기도 하고 현생이 너무 바빠서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하면서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공부하는 척도 하면서 브이로그도 지금 찍고 있어서 주말에는 이제 피아노를 치러 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아직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떤 영상인지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요게 이제 이별의 왈츠를 처음 했을 때 영상이거든요. 소리가 좀 뚝뚝 끊어지고 막 엄청 정직하게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그래도 연습하고 났을 때 영상. 이건 완곡을 치긴 쳤어요. 근데 올릴 수 있는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지금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69번을 봤네 벌써.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 영상을 업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연습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중간중간에 비공개 영상들은 정말 단순한 기록용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로 전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아무튼 그렇고 상반기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브이로그를 좀 올려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차를 샀구나. 이거 봐.
지금 아이폰 12 미니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폰 바꾸고 막 그랬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올해 영상인 것 같네요. 작년에 갑자기 동영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전부터 사진 찍는 거는 좋아하기는 했는데 약간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했던 게 벌써 1년이 넘어서 해를 또 넘기고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물으면 이 브이로그 찍는 거는 무조건 해봐라.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뭐 안 나와도 일단은 내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나한테 제일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주변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길. 그리고 이제 저한테 뭐 편집 프로그램 뭐 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간단하게 정말 흔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편집 방법을 조금 업로드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내일은 편집에 계속 몰두해서 이 영상을 올해가 가기 전에 업로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021년 12월 31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1등으로 출근해서 불 꺼진 사무실을 밝히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저 새로운 달력을 꺼낸 것뿐인데 뭐가 이렇게 싱숭생숭하니? 마음이 불안할 땐 기록을 하자. 해는 바뀌어도 어차피 이어진 날의 하루일 뿐이야. 올 한 해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부지런히 한 거? 오글거리니까 이런 거 묻지 마라.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안으로 업로드를 하려면 얼른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작은 공간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살아보려고요. 그럼 2021년 안녕. 2022년도 잘 부탁드려요.